서울에서 집 사기 진짜 쉽지 않죠.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또 근로자일수록, 사업을 하거나 어디서 로또가 맞거나 하지 않는 이상 진짜 이런 매스미디어와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부추기는 느낌? 채널을 보고 있는 불인이들 뿐만 아니라 당장 안 하면 뭔가 나만 바보 되는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결론은 나는 돈이 없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펜트하우스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장 아파트 얘기를 하고.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언가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욕을 먹더라도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욕먹을 각오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압박하지 마라. 돈 없는 사람들 너무 압박해서 막 경매 안 하면 금방 돈 못 벌으면 죽을 것 같고 막 바보 병신 같은 취급 당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전이 진짜 있느냐, 이 사람들의 실전 바닥부터 부동산을 한 경험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순 자산이나 총 자산의 규모가 얼마큼 되느냐,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들이 그냥 유튜브로 나와서 그렇게 막 하는 얘기에 열광을 해서 거기에 수백만 원씩 들여서 경매 강의를 듣고, 이런 거에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반대파, 늘 저도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그런 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듣는 불인이들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채널을 통해서 내가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새로운 각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다짐을 하는 건 맞지만, 실전 경험을 한 사람에 대한 강의를 듣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도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장 아파트 사고 싶죠. 누구나 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한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에 어린 지인 고객, 30대 대기업에 다니는 5, 6천 연봉 이 정도 되는 고객이었는데, 대장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서 찾아왔길래, 돈도 없는데 이자 감당은 어떻게 할 거며, 네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대장 아파트를 사냐, 말이 안 된다. 나홀로 아파트를 추천을 했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라가 제 강의 중에 가장 포인트인데, 엄청 혼란스럽겠죠. 그 고객도 나는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연봉이나 또 이자 감당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컨설팅을 해봤을 때 도저히 나오지가 않는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지 말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 해봐라, 따져줬을 거 아니에요. 네가 나홀로 아파트를 살 때 교통 인프라만 하나만 잘 되어 있어도, 주변에 상권 인프라 뭐 이런 것만 하나 잘 되어 있고, 또 차를 2대 3대 되지 않더라도 네 차만 될 수 있는 공간만 나와주더라도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승산이 있다, 브리핑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모든 유튜버들이 대장 아파트를 사면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나홀로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고 소리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2억대 나홀로 아파트, 3억대 나홀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많았던 아파트들 중에 이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뭐 1억대도 있었고, 정말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나홀로 아파트였는데, 어느 순간에 개인 건축업자들이 교통망이 좋은 상권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이런 입지가 좋은 데다가 나홀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을 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 그래서 자금이 많지 않은 불인이들에게 나홀로 아파트를 무조건 사서 너희가 2억을 주고 들어가든 3억을 주고 들어가든 2억에서 4억을 보지 말고 3억에서 6억을 보지 말아라. 그때 그런 나홀로 아파트의 전세가액이 거의 매매가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될 시점이에요. 그러면 나는 취등록세만 있으면 돼요. 그럼 집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취등록세가 1%대였고, 집이 있었던 사람들은 취등록세가 조금 더 비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법으로 내는 재반 경비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에 대한 10%든 20%든 오르는 인상폭만 보고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1년을 살았던 그 30대의 어린 고객은 1년 만에 1억 900이라는 차익을 가지고 신혼부부에게 팔고 이사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교통에 대한 중심 인프라,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고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도 충분히 내가 2억에 들어가면 2억 2, 3천 원 벌 수 있는 거고, 3억에 들어가면 3억 4, 5천 원 벌 수 있는 거다 브리핑을 했던 거죠. 누구나 다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고, 바보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나요? 투자해놓고 안 오르는 부동산? 이런 부동산들을 다 정리를 하고 싶고,
싶고 그런 마음들인데 내가 첫 투자할 때 또는 내가 첫 발을 들이고 싶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장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집이라는 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바라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 말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듣고 지랄하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한 사람은 내 말을 들어서 투자를 해서 1년이 조금 넘었던 시점에 1억 900이라는 차익을 보고 40대 중반인 고객은 자기가 1억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전세를 끼어져 있는 나홀로 아파트에 취등록세 비용, 등기 비용만 내고 무조건 잡아라 했는데 망설였던 거예요.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 얘기 듣고 나홀로 아파트를 잡으면 죽음이다. 나홀로 아파트를 잡으면 큰일이다. 결국은 투자를 못했어요. 투자를 못하고 10대의 고객이 1억 900의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 후회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가졌으면 그 당시에 3개 정도의 나홀로 아파트를 2, 3억 대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걸 못 잡은 거죠.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번 나는 놓치고 있어. 결정을 못해서. 결정권자를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손, 머리품, 발품 팔고서 못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8, 9명은 된다는 거예요. 알아나 보고 찾아가나 보고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저질러 보는 게 일단은 선수예요. 저질러 보는 게 선수인데 다 두려워서 못하고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유튜브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걸 느꼈고 내가 첫 투자의 선생으로 누굴 만나야 되는지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 데 결정의 첫 포인트가 되는구나 하는 느끼면서 나도 유튜브에서 불인이들에게 또한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또는 첫 투자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겠구나. 유튜브들이 가계대출 GDP가 몇 프로고 증시가 지금 바닥이고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거시경제가 어떻고 미국 고금리가 어때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얘기 몰라요. 불인이들이 그런 걸 뭘 알아. 그건 그냥 하나의 지표일 뿐이야 그냥. 그리고 부동산은 지식이나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전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내가 투자를 해봤을 때 거기서부터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와 지식적인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빨리 습득이 되는 거지. 거시경제가 어쩌라고, 고금리여서 어쩌라고, 나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운전을 하고 나오면서 제일 많이 후회한다. 그때 대표님 얘기 안 듣고 유튜버들 하는 얘기 들어서 못했다라는 그 고객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전문가가 얘기를 했을 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과서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얼만큼 우리처럼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의 얘기냐 이런 거를 들어야 되는데 말을 뻔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대장 아파트든 나홀로 아파트든 꼬꼬마 빌딩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표에 관한 얘기에 듣고 바닥에서부터 하지 않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유튜버들이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돈이 없는 불인이 첫 투자자 또 20대 30대들 초반 나는 연봉이 얼마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저는 나홀로 아파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전문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서 못해요. 결국은 나는 그 당시에 나홀로 아파트도 못 샀어. 그러니까 지금 또 경매가 성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경매 시장이 막 몰려다니는 거야. 경매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지금 경매 시장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경매를 맨 마지막에 배우라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런 정상적인 물건 안 해봤잖아요. 나홀로 아파트도 안 사봤잖아. 투자 안 해봤잖아. 한 번도 안 해보고 경매가 싸다라는 이유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경매를 해서 내가 돈을 벌어보려고 들어가는데 경매에 딱 돈 묶여가지고 투자해봐야 되는 타이밍에서 투자를 못하고 그때 되면 진짜 개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욕먹을 각오로 이렇게 또 풀어내 봅니다.